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주범 조주빈이 자신이 만든 성착취물을 브랜드화하려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조주빈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의도와 관련해 공개 증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열린 공범의 재판에서 나온 조주빈의 발언을 분석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조주빈. 어제 열린 공범의 재판에서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조주빈의 증언 내용이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박정호 기자, 네. 어떤 이야기들을 했습니까? 내용이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냐 여기에 대해서 조주빈은 돈이 필요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실제 박사방에서 엄청난 성착취 영상이 있었던 게 맞고 네. 잔인한 범행을 반복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왜 계속 이걸 했냐, 멈추지 못했냐라고 물어보자 네. 당시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앞에 들으신 것처럼 성착취 영상물의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들게 하거나 자신을 지칭하는 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물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의 피해자임을 알리려고 했다. 표시를 자신의 범행을 그렇습니다. 알리려고 했다.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려고 아하. 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는 검거되지 않을 거야. 어허. 나는 날 어떻게 잡겠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또 증언을 했고요. 네. 돈을 벌 목적으로 아예 이 성착취물 영상 이 자체 이걸 공유하고 유포하고 이런 걸 브랜드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을 들거나 아니면 박사라는 이름을 붙인 그 영상들을 유포해서 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브랜드란 건 사실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 뭐 나이키, 아디다스 그렇죠? 또는 뭐 애플 네. 이런 상품들에 무척 오랜 공을 들여서 디자인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요. 범죄를 브랜드하려 했다. 이거 손소 변호사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 네, 그대로. 즉 정말 돈이 목적이었다. 네. 또 그러한 범죄, 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범죄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겠느냐, 효과적으로. 그게 바로 이 범죄의 브랜드화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건데요. 예. 또 중요한 게 조주빈이 왜 이런 범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초기에 좀 진단을 했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이코패스다, 예. 또는 뭐 소시오패스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예. 또 상당수 전문가들은 금전이 목적일 것이다라는 그랬죠. 분석을 했거든요. 그랬죠. 예.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바로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돈을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네. 돈을 목적으로 이런 일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렇다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고 지금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수사기관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오늘 이 조주빈의 법정의 이야기는 굉장히 네.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박정호 기자는 검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네. 좀 의심 가는 게 뭐냐면 이게 검거되지 않을 방법은 결국은 없다고 자기들도 알고 있을 텐데 언젠가는 검거될 것을 알 텐데 네. 더구나 뭐 브랜드로 이렇게 표시까지 남긴다면 그전에 본좌, 그렇죠? 그다음에 손정우, 네. 그 다른 디지털 성범죄자들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걸리더라도 뭐 약간의 또 형을 살거나 벌금만 내고 그다음에 자기가 형성해 놓은 이 자산은 그대로 상품으로 돈벌이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의심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역사적으로 쭉 봐오면 네. 뭐 몇 년 정도 갔다 오면 되지 뭐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조주빈의 주장을 좀 들어보면 피해자들이 네. 이런 이게 성적인 성착취물 촬영에 동의했다라는 주장도 좀 펼치고 있더라고요. 자기 정당화네요, 합리화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여성을 피해자로 전락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주장까지 예. 펼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범죄를 정당화하고 아니, 피해자도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었다. 예. 이런 취지의 주장을 펼쳤어요. 어허. 그러니까 나도 잘못한 게 뭐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있지만 네. 피해자도 동의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범죄를 정당하고 빠져나가려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닌가 아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법정에서 과연 이들의 행위를 범죄 집단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공방도 오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범죄 집단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왔죠. 예. 거기에 대해서 조주빈은 네. 자신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공범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붓다, 강훈과 남경읍 등 4명 정도가 기억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공범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애착을 가진 적도 없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회원들의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조주빈은 예. 경찰이 얘기해서 거기에 따라서 뭐 그려진 거지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얘기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또 주장을 일단 범죄 펼쳤습니다. 집단을 부인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진술을 했네요. 손소 변호사. 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범죄 단체 조직죄, 범죄 집단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형량에 어떤 차이가 있죠? 형법 114조에 범죄단체 네. 또는 범죄 집단, 조직죄가 있는데요. 네. 기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정말 단체 또는 집단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했다면 네. 일단 우선적으로 죄질이 훨씬 더 나쁘다는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양형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예. 또한 단순하게 가담해서 그중에 일부만 수행한 사람도 굉장히 좀 엄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범죄 단체 또는 범죄 집단 조직죄 인정 여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위 그냥 회원이라고 한 자들 그냥 관람만 하고 혹은 네. 뭐 다운로드만 받은 행위로 가볍게 처벌받고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범죄 집단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인정받는다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늘 이 오전에 조주빈과 공모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혐의 받는 공범. 네.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붓다 강훈 그렇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했다면서요. 네, 강훈은 오늘 이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기를 촬영해서 네. 보여주면 음란물을 보내주겠다. 이런 조주빈의 말을 듣고 보내줬더니 예. 성기 촬영해서 보내줬더니 조주빈이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해서 텔레그램 방을 관리하게 됐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당해서 계속 그 피해자론을 주장을 계속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조주빈이 재판부에 낸 반성문은 오늘 기준으로 모두 79건에 달합니다. 증인신문이 열린 어제도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언 내용과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